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개발자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만의 사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전 세계 4천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굿락이라는 앱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굿락의 활용성 100%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굿락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굿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서 굿락으로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러면 굿락이라고 나오죠? 이 굿락 앱은 삼성의 개발자 그룹인 굿락 랩스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과 충돌도 없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닛과 패밀리 두 가지가 있죠. 자, 유닛에 보면 8가지 정도가 있고요. 패밀리에 보면 또 한 7가지 정도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굿락은 일종의 패키지, 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각각의 앱들을 다시 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체적으로는 실행을 할 수 없고 굿락을 통해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굿락 설치하신 후에 또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패밀리에 있는 나이스 캐치라는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이스 캐치가 저는 설치돼 있죠. 자, 설치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버튼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거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스 캐치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가끔 알림 소리나 또는 진동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알림창을 열어보거나 메시지를 봐도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소리가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굉장히 찝찝하죠. 이럴 때는 이 나이스 캐치를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진동이 났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진동이 발생했는지 소리나 진동, 무음으로 이 소리 모드를 변경한 앱이 있을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거나 마음대로 설정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음량이 마음대로 0으로 변경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앱이 그것을 실행을 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이유가 요즘 휴대폰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설치된 앱이 마음대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음량을 줄이고 내 정보를 빼내가는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동이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내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용하실 때는 사용 중에 ON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전부 ON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동이 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이스 캐치 들어오셔서 자, 진동 알림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알림이 왔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문자가 와서 진동으로 알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이스 캐치는 꼭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유닛의 락스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다운을 받지 않았죠. 자,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갤럭시 스토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설치 버튼이 있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완료됐죠? 뒤로 돌아가고요. 자, 그러면 락스타에 지금 장바구니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거는 이미 설치가 된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락스타 사용하려면 저장 공간과 연락처가 필수로 접근 허용이 돼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 되고요. 사진 미디어 액세스 허용합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시면 사용 안 함 돼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락이 걸린 화면이 나오죠? 자, 잠금 화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기 들어갑니다. 터치해서 이동하라고 하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여기 잠금 화면에 있는 시간과 날짜 같은 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락스타에서는 이 위치를 전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원하는 대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자동 배치를 누르면 컬러가 비슷한 거를 피하고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알아서 위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배경 화면이죠. 이 굿락 서비스는 삼성 갤럭시 개발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설정에 가서 우리가 따로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바꾸면 설정에도 알아서 적용됩니다. 이런 게 편리하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본 배경 화면을 제공을 해줘요. 자, 우리가 갤럭시에서 배경 화면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지가 않죠? 하지만 여기는 좀 더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뒤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배경 화면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정에 있는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내 배경 화면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 배경 화면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락스타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계 기능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자, 시계 눌러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이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시계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요. 좀 크게 보고 싶은데 이 시계 사이즈가 일정 이상 커지지가 않죠.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계 크기를 좀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앱을 또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서 이용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그렇게 설치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계들이 있죠? 지금 이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걸로도 돼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도 있죠? 자, 이렇게 시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즈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주시면 최대한 사이즈를 키워줄 수가 있죠. 좀 더 크고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있죠? 이 아이템 들어가시면 자, 아래 아이템 이름을 연속으로 터치하라고 하죠. 숨기기, 보이기가 가능하고 일부 아이템은 타입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스마트폰이 잠금 화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상태 표시줄 나오죠? 자, 잠금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잠금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하고 그 아래에 여기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시스템 정보도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충전이라든지 그 다음 카메라와 여기 있는 뭐 삼성 노트 이런 것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이 시스템 아이콘이죠. 자, 이거 상태 표시를 눌러주시면 가려줄 수 있고 보일 수 있고요. 바로가기 스타일이죠. 자, 이 바로가기 스타일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다양하게 바로가기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왔을 경우에 잠금 화면에서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아이콘만 보여줄 수도 있고 상세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이건 꺼주시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이 내가 잠금 화면으로 놨을 때 그 알림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문자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부 같은 데 나가실 때는 꺼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설정을 하셨으면 우측 상단 가서 저장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내용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편집하기라고 있죠. 자, 우리가 좀 전에 편집한 것은 세로 상태일 때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 편집하기는 스마트폰이 가로일 때 편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가로냐 세로냐 그것만 차이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잠금하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죠. 스마트폰을 터치를 했을 때 잠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바꾸실 때 이거 나중에 다 바뀌어버리면 원래대로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시는데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초기화 해주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죽박죽 될까봐 걱정돼서 이런 설정들을 잘 안 바꾸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용하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초기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스타 기능이 있어요. 향상된 멀티 윈도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죠. 자, 이것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합니다. 자, 설치 다 됐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삼성 덱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멀티스타 꼭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 덱스를 이용을 할 때 해상도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멀티스타에 있는 삼성 덱스 기능을 이용을 하면 해상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용 폰이라서 태블릿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일반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해상도를 향상시켜주는 버튼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하시면 삼성 덱스를 TV나 이런 데 연결을 했을 때 훨씬 더 고화질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 덱스가 일종의 컴퓨터로 바꿔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앱을 실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동시에 두세 개 이상의 앱을 실행할 수 없지만 이 굿락에 있는 삼성 덱스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동시에 5개 이상의 앱도 화면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이용하실 때는 키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덱스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최근 앱이 자동 실행된다고 하죠.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이 그 전에 이용하던 앱이 그대로 다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덱스 화면 돌려드림이 있는데요. 자, 제목이 좀 재밌죠? 자, 이것도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덱스 같은 거 이용하실 때 화면이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서 가로나 세로 화면으로 바꿀 때 이렇게 여러 번 돌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을 켜주시면 바로 적용이 돼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도와준다고 하죠. 자,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무선 키보드 공유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반의 하드웨어 키보드로 기능이 옮겨졌어요. 자, 거기 가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돌려드린 메뉴는 유용한 기능의 실험실 메뉴로 갔다고 하죠. 자, 이 굿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웬만하면 돌려드림 기능 때문에 이용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유용한 기능의 실험실로 갔다고 하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 들어가시면 가로 방향일 때 앱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앱들을 이용하다 보면 세로만 지원이 되고 가로로 돌아가지 않는 앱들이 있어요. 이럴 때 지원되지 않는 앱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회전 시에 화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화면에 맞추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가계부예요. 그러면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앱 기본값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앱 화면 비율이나 전체 화면 둘 중에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로로 긴 화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앱들은 앱 화면 비율 하더라도 화면만 가로지 보이는 것은 세로로 보이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회전되지 않는 앱들도 가로 방향으로 시원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선택한 앱의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거는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고 평상시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앱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실행되고 있으니까 배터리 소모도 빠르고 하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팝업하면 바로 실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중에 화면 상단 왼쪽 오른쪽에서 중앙을 향해 밀어내리면 앱을 팝업 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켜볼게요. 자, 그 다음 유튜브를 실행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측 상단 끝에를 잡고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앱 화면을 띄워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잡고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코너 터치해서 잡고 움직이시면 사이즈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하게 되면 그대로 얘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홈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소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앱 이용하시다가 다시 누르시면 언제든지 다시 띄워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카톡을 실행을 했어요. 자, 다시 또 한번 줄여볼게요. 자, 또 줄였어요. 자, 그러면 동시에 두 개도 띄울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때 여러 개 창이 떠 있으면 좀 정신없어요. 하나는 좀 줄여놓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팝업 창에 상단에 보면 바가 하나 있죠. 자, 이 바를 누르시게 되면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여놓으면 옆에 띄워놨다가 자, 이거 이용을 하시다가 또 이거 누르면 다시 팝업이 되겠죠. 자, 이 멀티 윈도우가 굉장히 편리해요. 여러분이 동시에 여러 가지 쓸 때 여기는 최근 앱 버튼 눌러서 또 바꿔주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모든 게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누르시면 그대로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리시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용하던 방식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필요 없으시면 터치하면 X 나오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하고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팝업을 하게 되면 나기도 모르게 사이즈를 잘못 줄여서 너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소화 방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팝업 제스처 크기는 뭘까요? 자, 여기 끝에 부분을 잡고 많이 움직이느냐, 조금만 움직여도 되느냐, 그걸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다른 기능들은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면 많이 쓸 일이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홈업 기능입니다. 자, 이 홈업 기능은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홈업 기능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대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홈업 실행합니다. 자, 일단 이용하시려면 여기 사용 중에 온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홈하면 백업과 복구, 공유 앱 관리, 태스크 체인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홈화면 들어갑니다. 자, 홈화면 보시게 되면 홈화면 배열, 앱스 화면 배열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기존에도 있어요. 자, 이 기능은 어디 있죠? 자, 홈화면 들어가셔서 홈화면 누르고 기다리시면 여기에 나오죠. 자, 여기서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홈화면 구성과 배열을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설정 창에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굿락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굿락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즐겨찾기 최대 개수라고 나오죠. 즐겨찾기 최대 개수는 뭘까요? 자, 즐겨찾기는 홈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즐겨찾기죠. 자, 여기서 최대 8개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이 넣고 싶으시면 최대 개수를 좀 더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올려보시게 되면 12개까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반복인데요. 홈과 앱스에서 페이지 반복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것은 자, 이렇게 앱스 화면 들어오게 되면 이 앱들이 많이 깔려 있게 되면 이렇게 넘기게 돼요. 자, 그런데 다 넘겨서 끝에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때 계속 넘기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죠. 자, 여기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자, 넘긴 다음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왔죠. 자, 한 번 더 넘기면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앱들 찾을 때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파인더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인더를 잘 안 쓰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파인더 적극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홈 및 앱스 화면 아무 곳이나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파인더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파인더 접근에 지금 홈 화면은 딤드 돼 있고요. 앱스 화면만 가능하죠. 홈 화면이 안 되는 이유는 알림창 열기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알림창 열기는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 알림창 열기를 아무데나 터치해서 내리면 알림창이 열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그랬습니다. 보통 알림창을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은 아무데나 터치해서 내리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자, 이건 어디서 바꾸죠? 설정창에 가시면 그 다음에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홈 화면에 들어갔을 때 아무데나 터치해서 쓸어내리면 알림창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켜 있으면 파인더를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림창 많이 이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파인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이걸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앱스 화면으로 놓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스 화면 들어가서요. 자, 아무데나 터치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파인더죠. 자, 이 파인더에 보면 최근에 자주 쓴 앱들이 전부 보이고 설치된 앱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추천하는 설정이라든지 최근에 사용한 기능들 나오고요. 최근에 검색한 기록까지 전부 나오죠. 이거는 또 모두 지우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검색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왠지 찝찝하다 하시면 모두 지우기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인더에서 뭘 할 수 있죠? 설치된 앱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설정의 기능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이 검색 기능 굉장히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실 때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앱 찾는데 한참 걸리죠. 근데 일일이 다 찾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파인더 이용을 해서
검색해서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앱 같은 거 실행하실 때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배경 흐림 조절이라든지 배경 색상 조절 같은 것들은 앱스에 진입할 때 적용되는 배경이나 흐림 같은 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화면 배치를 백업 복구하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꼭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세요. 자, 이 백업과 복구 기능은 휴대폰 기능을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게 아니고요. 홈 화면의 레이아웃을 백업하고 복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하고요. 자, 백업과 복구 들어오시면 지금 사용 안 함 돼 있죠? 자,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선택한 주기에 따라 백업하게 된다고 하죠. 하루 또는 1시간 이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일 목록에 없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즉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동 백업 완료됐다고 하죠. 자, 지금 이게 홈화면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가 백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른 위치에 옮겼다거나 할 때라도 여기서 복구시키면 원래 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안 되고 강의하는 앱들만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강의 끝나면 또 앱들을 다른 데로 또 옮겨놓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굿락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파일 복원할 거냐고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어때요? 다시 원래대로 복원됐죠? 자, 이거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정말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공유 앱 관리예요. 자,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굿락의 홈업 기능에는 편리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공유 앱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공유 앱 선택하기 기능이 공유창에서 편집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하죠.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자,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공유창 크게 나와서 전부 나왔었는데, 자, 이게 바뀌게 되면서 우측으로 쭉 넘깁니다. 제일 끝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자, 여기서 연필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자, 이거 누르세요. 자, 그러면 공유를 자주 하는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앱들을 이 위에 즐겨찾기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주로 카카오톡으로 많이 공유해요. 그러면 카카오톡을 위로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메일로 많이 공유해요. 그러면 터치해서 또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유 바로 가기가 위에 딱 나와 있죠. 여기서 필요한 거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개가 나와서 일일이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태스크 체인저가 되겠어요. 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최근 실행된 앱 선택을 할 때 아주 멋지게 선택을 하는데 이 갤럭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자, 이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으로 바꿔주고요. 레이아웃 타입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만 설정이 돼 있던 걸, 자, 그리드 한꺼번에 여러 개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택.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최근 앱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버티컬 리스트. 자, 위아래로 볼 수 있고요. 슬림 리스트 하면 이름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한꺼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스택식으로 보셔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이 기능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갤럭시에서도 이렇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는 한 번에 하나밖에는 못 봐요. 그죠? 넘겨야만 볼 수 있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실행된 앱들이 많을 때는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미니 모드죠. 자, 미니 모드 체크해 볼게요. 자, 이 미니 모드는 스마트폰이 요새 점점 커지면서 한 손으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죠. 자, 그래서 최근 앱을 선택을 할 때 한 손으로 선택하기가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최근 앱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게 아래쪽에 나와서 엄지손이 닿기가 편하죠. 바로 앞쪽에서 터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 정말 편리해요. 이것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중인 앱 가운데 정렬이죠.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앱을 이용을 하다가 최근 앱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쓰던 앱이 가운데에 정렬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앱 이름 보여주기고요. 자, 이거는 검색창이죠.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많을 때는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처 설정은 하단 영역을 스와이프해서 이전 앱으로 전환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해야 할 굿락 앱 중에서 꼭 필요한 활용도 높은 앱들만 선택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